잠깐 지난 한 달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마트에서 장을 보러 가셨을 때 분명히 지난달과 똑같은 물건을 담았는데 계산대 앞에서 금액이 훌쩍 더 나와 눈을 의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계란 한 판, 식용유 한 병, 두부 한 모.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이 모든 것이 쌓이면 매달 가게를 짓누르는 엄청난 무게가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출퇴근길에 기름을 한번 넣을 때마다 드는 비용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영업자라면 식재료 원가가 올랐다는 거래처 문자를 매달 받으면서 메뉴 가격을 올려야 하나 아니면 마진을 포기해야 하나 밤새 고민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육아 중인 부모라면 분유와 기저귀 값이 또 올랐다는 소식에 한숨을 내쉬셨을 겁니다. 고정소득으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은 난방비와 생활비의 무게가 갈수록 더 무거워지고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인공은 바로 그분들입니다. 특별하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닌 그저 매달 성실하게 살아가면서도 올라간 물가와 기름값 앞에 조용히 버티고 있는 평범한 시민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2026년 4월 정부가 공식 발표한 제3차 민생지원금,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복잡하게 흩어진 정보를 단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놓치기 쉬운 정부 지원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려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을 먼저 직시해야 합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그 파장은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류비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공장 가동 비용이 오릅니다. 그 모든 비용은 결국 우리가 매일 사는 생필품과 식품의 가격에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유가가 단순한 교통비 문제가 아닌 전 국민적 생계 위기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구일수록 이 충격은 더 가혹합니다. 소득의 절대적인 비중이 의식주 같은 필수 지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유 있는 가구는 외식을 줄이거나 여행 계획을 미루는 방식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취약계층에게는 그마저도 사치입니다. 이미 줄일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 이것이 정부가 이번 지원금을 기획하게 된 핵심 배경입니다. 이 지원금에서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신청해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원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원 대상이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단 1원도 받지 못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주변에 어르신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한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번 지원금의 기준일은 2026년 3월 30일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득 하위 70% 국민이 대상입니다. 대상 인원은 약 3,256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를 생각하면 사실상 국민 절반 이상이 이번 지원금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수준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385만원 이하, 2인 가구는 630만원 이하, 4인 가구는 974만원 이하가 기준선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이 기준 소득은 달라집니다. 이번 지원금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소득 기준의 산정 방식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금융소득과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때문에 월급은 낮더라도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고, 반대로 소득이 다소 높아 보여도 부양가족이 많거나 부채가 있는 경우 기준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상황이 복잡하다면 직접 신청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이 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거부되는 구조입니다.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내 소득이 이 기준선 근처에 있다면 신청 전에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계층과 거주지역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더 어려운 분이 더 많이 받고
생활 여건이 더 열악한 지역에 사는 분이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이 지원금은 가구 단위가 아닌 1인당 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한 가구의 가구원이 여러 명이라면 그 수만큼 각자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계층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분들은 경제적 취약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55만 원,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최대 60만 원입니다. 두 번째 계층은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을 포함하며 한부모 가족은 별도의 가족 지원 체계를 통해 인정된 가구입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45만 원,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5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계층은 소득 하위 70% 일반 대상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계층에 속하지는 않지만 중위소득 15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 시민들입니다. 이 계층은 거주 지역에 따라 더욱 세분화됩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일반 지역은 15만 원,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우대 지역은 20만 원, 인구 감소 특별 지역은 25만 원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받는 금액이 최대 15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수도권에 비해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비수도권, 특히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동시에 살리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정 현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신청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원금 신청은 혼잡을 줄이기 위해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차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전용 기간으로 2026년 4월 27일 월요일부터 5월 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의 대상자분들은 행정 시스템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별도의 복잡한 서류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차 신청은 소득 하위 70% 일반 대상자를 위한 기간으로 5월 18일 월요일부터 7월 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동시에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 분들도 이 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1차를 놓치셨다고 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2차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동일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은 끝자리 1번과 6번, 화요일은 2번과 7번, 수요일은 3번과 8번, 목요일은 4번과 9번, 금요일은 5번과 0번 해당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1차 신청 기간 중 5월 1일은 노동절 공휴일이기 때문에 목요일 해당자는 인접 영업일에 통합 운영됩니다. 요일제는 신청 첫 주에만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요일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카카오뱅크, 토스, 네이버페이 앱에서 신청하시면 신청한 다음 날 바로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본인이 사용하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각 지자체별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에만 가능합니다. 카드사 신청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되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합니다. 선불카드나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신청하시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신청 수단을 고를 때 참고하실 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방식은 보다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더 편리한지는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선택하신 수단에 따라 카드 포인트로 충전되거나 모바일 지역 사랑 상품권이 발행되거나 선불카드 또는 종이 상품권이 제공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보통 신청 다음 날에 충전이 완료되지만 시스템 처리 상황에 따라 하루 이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받으신 지원금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환급이나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달력에 꼭 표시해 두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알람을 설정해 두시기를 권장합니다. 사용처는 동네 소상공인 가게, 편의점, 음식점,
전통시장 등 대부분의 생활업종에서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결제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가게를 직접 방문해서 단말기 앞에서 대면으로 결제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이 차이점을 모르고 배달앱에서 결제했다가 지원금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경고사항입니다. 부정수급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고는 여러분을 위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기준에 맞는 분들이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제도가 건강한 사회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원금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정수급 유형은 가구원 산정 오류입니다. 이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실제로는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생활비를 공유하면서 생계를 함께 유지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일부러 다른 곳으로 분리해 두고 각각 1인 가구로 신청해 지원금을 이중으로 받는다면 이는 명백한 부정수급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주소지를 달리하여 각각 별도로 신청하는 행위는 위장전입을 활용한 부정수급으로 분류됩니다.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가족과의 경제적 공동체 관계가 유지된다면 동일 가구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완전히 독립하여 생계를 분리했다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이 애매한 경우라면 반드시 신청 전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 상담을 받고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첫째, 받은 지원금 전액이 환수됩니다. 둘째, 환수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 부과금이 부과됩니다. 6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면 60만 원을 돌려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대 300만 원의 제재 부과금까지 합쳐 최대 36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장전입을 통해 주소지를 허위로 변경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단 몇십만 원의 지원금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주민등록 데이터 등을 교차 검증하며 수개월 뒤에도 사후 조사를 진행합니다. 지금 당장 적발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밝혀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정부는 이번 지원금의 사후 검증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납부 이력, 국세청의 소득자료, 주민등록 전산망 데이터를 모두 교차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이웃의 신고나 행정직권 조사를 통해서도 적발이 이루어집니다. 적발되면 환수 통보가 발송되고 이의신청 기회가 주어지며 확정 후에는 환수와 제재 부과금이 부과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급여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몰라서 실수했다는 변명도 법 앞에서는 보호막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애매한 상황이라면 신청 전에 반드시 전문가나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매번 대규모 지원금 지급이 있을 때마다 정부를 사칭하는 피싱 문자와 전화가 급증합니다. 지원금 신청 링크를 클릭하라거나 개인정보 또는 계좌번호를 입력하라는 문자는 100% 사기입니다. 정부는 지원금 신청을 문자 링크로 유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식 앱인 카카오뱅크, 토스, 네이버페이, 카드사 앱이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하시고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문자나 전화로 요구한다면 즉시 끊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손에 쥐는 행위가 아닙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성실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해온 시민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권리의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는 올바르게 정직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부정수급은 더 어려운 이웃의 몫을 가로채는 일임을 잊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미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차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 분들도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서 동일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과 주소는 같은데 직장 때문에 따로 살고 있다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서나 월세 납부 내역 등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별도 가구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원금을 받고 나서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받으신 경우에는 이사한 지역에서도 쓸 수 있도록 사용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사간 지역의 지급액이 더 높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지원금을 어디에 쓸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 지원금이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네 음식점에서 가족과 밥 한 끼를 먹거나 자주 가는 단골 가게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사용된 지원금은 동네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지고 그 소상공인이 다시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지원금이 대기업 유통 채널이 아닌 골목 상권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설계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용 기한인 8월 31일까지 시간이 있더라도 미루지 마시고 조금씩 나누어 사용하시면 잔액 소멸 걱정도 없고 지역 경제에도 꾸준히 보탬이 됩니다. 신청 수단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안내드립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만 이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기여 효과가 더 직접적이지만 가맹점이 카드 방식보다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방식은 보다 넓은 범위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습니다. 선불카드는 충전된 금액만큼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금융계좌 연결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어르신이나 금융 접근이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수단을 미리 결정해 두시면 신청 당일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합니다. 2026년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2026년 3월 30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약 3,25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전용 기간입니다.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소득 하위 70% 일반 대상자와 1차를 놓친 분들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온라인은 토스,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카드사 앱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다음날 바로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오프라인은 은행 영업정과 주민센터를 평일 업무 시간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배달앱 비대면 결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가구원 산정 오류를 통한 중복 수령 등 부정수급 행위는 원금 환수와 최대의 5배 제재 부과금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